안녕하세요. 아르트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해리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개념부터 좀 살펴보면요. 해리 장애는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고요. 해리 장애에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이제 다중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람은 하나인데 사람 한 명 안에 인격이 두 가지 이상, 최대 제가 알기로는 100개까지의 인격이 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좀 회상하는 능력을 좀 상실하는 거를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인성 비현실감 장애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하고 자아하고 좀 분리된 느낌? 그래서 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?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. 해리성 정체감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기억을 좀 왜곡해서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개인정보 해석 능력에 대한 어떤 상실을 좀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기억 상실도 마찬가지 개인정보를 회상하는 능력을 좀 상실한 부분이 있고 그 상실한 부분이 일정 기간 어떤 기간 얼마만큼 기간을 기억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어떤 부분만 회상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태까지 내가 태어나면서 현재까지 살아있는 전생의 기억을 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기억상실 같은 경우에는 해리 둔주를 좀 동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체감을 좀 혼돈으로 인해서 이제 정보를 좀 기억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상실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억 상실 같은 경우에는 주의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부분, 그리고 불안하거나 아니면 반항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학습적인 어떤 장애를 좀 겪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인성 같은 경우에는 현실 검증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하고 좀 분리돼서 내가 나 같지 않은 느낌?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. 충격적인 어떤 외상을 좀 경험해서 해리 장애를 좀 경험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해리 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우선은 해리 정체감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체감의 어떤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체감의 분리라는 거는 이제 인격이 두 가지 이상 인격이 좀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망각하고는 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망각하고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느냐 하면 개인의 어떤 정보들을 좀 회상하는 부분 하고 이제 망각하고 이제 좀 분리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 상실 같은 경우에는 외상의 경험을 있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보 회상하는 능력을 좀 상실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인성 같은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나 같지 않은 나하고 나 자신하고 자아하고 좀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지속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이 사람이 해리성 장애인지 아닌지 그리고 해리성 장애에서도 어느 부분에 좀 속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진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어떤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. 우선은 뇌에 어떤 손상이 있는지 아니면 두부에 외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외상 후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물질 관련된 어떤 장애들 아니면 조현증을 좀 앓고 있거나 아니면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고 있거나 신체형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인격 장애를 좀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동반해서 좀 같이 올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동반해서 오는지 좀 살펴보면요. 우선은 물질 관련된 장애
장애가 좀 같이 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스트레스 장애에서도 뭐 급성인지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가 좀 같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신체화 장애가 같이 올 수 있고 수면 장애를 경험을 하거나 성식 장애를 좀 경험하거나 아니면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인격 장애를 좀 경험할 수도 있어서 이게 동반해서 같이 오는 건지 아니면 좀 이게 정말 다른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어요. 그러면 해리 장애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우선은 해리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은 잘 몰라요. 모르기 때문에 보통 청소년이나 성인이 돼서 내가 좀 상담을 받아야겠다. 본인 스스로가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청소년부터 상담을 하기 때문에 미술 치료나 아니면 심리 상담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선은 미술 치료든 심리 상담이든 나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먼저 좀 갖는 부분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를 좀 이해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예전에 겪었구나,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그동안 못 느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면서 나 자신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먼저 보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좀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상담을 받게 되면은 부모 상담도 아마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. 내 아이가 이러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어떻게 좀 케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해리 장애 같은 경우에 심하면은 약을 좀 복용할 수 있는데 약 같은 경우에는 항우울제나 아니면 항불안제 관련된 약을 좀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아이 해리 장애를 경험하고 있어서 집에서 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. 우선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이 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어릴 적에 아이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어땠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아이의 규칙적인 생활을 좀 통해서 아이가 안정을 좀 취할 수 있거든요. 식사라든지 아니면 잠을 자는 시간이라든지 좀 규칙적인 어떤 생활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면서 우리 아이를 좀 잘 보살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리성 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우선 해리성 장애라고 하면은 세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다중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둘 이상의 인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해리성 기억 상실은 정보 회상 능력을 좀 상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인성 같은 경우는 내가 나 같지 않은 비현실감적인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해리성 장애를 좀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아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어떤 규칙적인 생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내 자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모하고 어떤 관계 갈등이나 예전에 어떤 큰 사건을 경험했을 경우 그거를 좀 충분히 아이가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좀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